안녕하세요. 전자책을 만들어 봅시다의 이건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메모장 텍스트 파일을 붙여넣기 해서 전자책을 만들어 봤죠. 이번 영상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전자책 만드는 방법에 조금 더 가까운 실습을 할 겁니다. 바로 워드 파일을 이용해서 EPUB 전자책을 만들어 볼 겁니다. 실제 종이책을 내는 출판사에서는 출판형 프로그램인 인디자인 그리고 한글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해서 조판 및 편집 디자인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바로 그런 부분을 예상해서 시나리오를 맞췄습니다. 일단 제가 한글 워드가 없어가지고 아쉬운 대로 워드 파일을 구글 독스에서 불러와서 진행하는 실습으로 하겠습니다. 실습용 워드 파일은 이 영상을 소개하는 문구에 링크해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구글 독스를 엽니다. 구글 계정이 있으시다면 모두 무료로 쓸 수 있고요. 만약에 없으시다면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구글 계정을 만들어 주세요. 자, 문서 이렇게 뜨는 거에서 메뉴에서 문서 선택했으면 새 문서를 시작해야 되는데요. 이 옆에 있는 것들은 템플릿이니까 지금 건드릴 필요는 없고요. 여기 내용 없음 요거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빈 문서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부록으로 제가 제공했던 워드 파일을 불러오면 됩니다. 파일, 열기. 자, 여기서 업로드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도 그렇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체 컴퓨터에 있는 파일들을 불러올 수 있으니까요. 자, 여기 보시면 드래그라고 되어 있죠? 요 워드 파일을 드래그 합니다. 자, 지난번에 영상에서 메모장 파일로 사용했던 세계소설 그대로예요. 익숙하시죠? 예, 그리고 자, 소설 내는 출판사분들은 잠시만 좀 주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올린 첫 번째 동영상을 보시면 EPUB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EPUB은 HTML을 근간으로 한 압축 파일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시길은 그런 HTML 로우 파일들을 불러와서 편집하는 걸 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워드 파일이 되었든 다음 영상에 보게 될 인디자인이 되었든 좌우지간 어떤 파일이 되었든 사실은 HTML 형태의 중간 단계 파일로 내보내고 시길에서 불러서 다 다듬는 게 주 작업입니다. 그리고 다행히 한글, 그리고 MS 워드, 그리고 요 구글 독스, 요 모두 다 HTML 내보내기 메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MS 워드 아니면 한글 워드를 한번 살펴보세요. 명령어 이름은 다를 수 있지만 모두 HTML 내보내거나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구글 독스에서 한번 HTML로 내보내 볼게요. 메뉴는 파일, 다운로드, 웹페이지를 선택을 해줍니다. 우리가 크롬이나 익스플로러 다음으로 접속하는 그 모두 있죠. 그 다음 네이버, 유튜브, 그 밖에 웹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웹페이지예요. HTML을 근간으로 합니다. 그래서 요 메뉴를 선택해 주는 겁니다. 중간에 요 EPUB 출판물 요거는 아직 누르지 마십시오. 편해 보이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요 웹페이지 요걸 눌러주세요. 잘 안되네요. 아, 이제 내려오네요. 아이고, 집에 인터넷에 좀 문제가 있나봐요. 네. 자, 파일 다운로드 부분에 요 노벨점 짚으로 압축돼서 나왔습니다. 자, 요 압축 파일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노벨점 HTML 압축해서 풀려서 나오죠. 자, 제가 제공해드린 요 실습용 파일은 소설이기 때문에 텍스트만 들어있어요. 근데 실제 출판물은 아마 도판 같은 이미지가 많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HTML로 내보냈을 때 요 HTML 뿐만 아니라 그 도판의 이미지도 같이 압축돼서 내려올 겁니다. 그거를 시길에서 불러와서 조정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시길에서 방금 다운로드 받은 HTML을 불러옵시다. 텍스트 폴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Add Existing 파일이요. 자, 데스크탑이 아니라 요 다운로드 폴더에서 아마 있을 거예요. 노벨.html. 자, 불러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스타일 시트에 불러오고 폰트도 이제 불러와야 되겠죠. 폴더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제공해드린 요 부록이 아마 남아 있으실 거예요. 그거 그대로 갖다 쓰시면 됩니다. 예. 대부분 앞으로 우리가 실습할 것 영상은 요 그 CSS에서 변경 크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마 쓸 거예요. 자, 오픈을 하고요. 자, 폰트도 불러야 되겠죠. 폰트 폴더에 얘를 불러옵니다. 자, 이미지 폴더에서는 지난번에 했던 거랑 소설이 똑같기 때문에 예, 그때 표지 제목이 lifecover.jpg였어요. 자, lifecover.jpg를 불러오시고요. 이 파일에 add 의미체계 추가, add semantics cover image 요거를 지정해 줍시다. lifecover.jpg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이렇게 해야 뷰어나 이잉크 단말기 책장화면에서 책처럼 보일 거예요. 지난번에서 얘기했는데 기억 못 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 그랬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기억 못 하셔도. 이 이야기는 계속 반복해서 들려드릴 거고, 요거는 이 실습 과정은 계속 반복될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책에서는 공통적으로 표지가 들어가니까요. 자, 이제 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표지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지난번 영상하고 마찬가지로 요 파일 이름을 cover.html로 변경해 줍니다. 그리고 스타일 시트를 연결해 줘야 되겠죠. 링크 스타일 시트.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미지를 불러와야 되겠죠. 쓸데없는 태그는 지워주고, 기억나시죠? 인서트 파일 lifecover.jpg. 자, 이미지 들어갔어요. 북부에서 한번 보죠. 이미지 들어있는 게 보이시죠? 자, 근데 화면이 작아지면 이렇게 잘릴 위험이 있어요. 그리고 크면 이렇게 비어 보일 우려가 있고, 자, 요 표지가 그 기기나 단말기 뷰어에서 열었을 때 화면이 꽉 차야 되겠죠. 표지가 요 어떤 화면 크기가 되든지.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div 클래스 wvel cwvel 앞에 div였으니까 뒤에도 짱을 맞추려고 /div 그리고 중간에 wvel. 자, 북부에서 보시면 이미지가 가득 차 보이죠? 그리고 화면이 줄어들어도 안 잘리고, 예, 100% 너비가 가득 차게 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자, 이제 커버는 어느 정도 됐습니다. 자, 이제 다음 번호 본문으로 이제 가야겠죠? 아, 그 전에 요 타이틀 제목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나중에 경우에 따라서 뷰에 따라서 요 제목의 타이틀로 제목이 보이게 하니까요. 자, 이제 novel.html을 봅시다. 여기 보시면 뭔지 모르겠지만 금색으로 되어 있는 요게 보이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요 패딩 바텀, 그 다음에 폰트 패밀리 뭐 이런 우리 CSS에서 봤던 모든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 워드에서 HTML 내보내면 워드 자체에 CSS를 이렇게 헤드나 별도의 스타일 시트를 만들어서 내보내게 돼요. 자,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만들 전자책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냐? 지금 보시다시피 어디 보자. 예. 여기 PT 우리는 EM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이 워드에서 나온 HTML은 전부 다 PT 이런 식으로 나와서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 스타일, 요 기존의 워드에서 같이 나왔던 스타일을 지워줄 겁니다. 여기 스타일 처음부터 시작해서 뒤에 있는 스타일까지요. 자, 근데 지워도 걱정 없어요. 왜냐? 앞에 코드 cover.html처럼 얘도 우리가 기존에 있던 요 스타일 시트.css 파일 요거를 그대로 갖다 쓸 거니까요. 링크 스타일 시트로 연결을 해줍니다. 요 바디에 있는 요 클래스도 좀 거슬려요. 이제 쓰지 않을 거니까. 그리고 위에 있는 요것도 빈칸이니까 쓰지 않을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서식이 없는 요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이 가지고 있던 요 서식 가지고 있는 요 CSS 파일에 있는 서식 클래스로 지정을 해 줄 겁니다. 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책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들을 먼저 바꿔주면 작업이 굉장히 쉬워질 거예요. 책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뭐다? 바로 본문이죠. 뭐 나는 죽었다, 뭐 내가 어떻게 어쩌고 저쩌고 있는 요 부분이요. 제목 말고. 자, 요 부분들이 태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제목은 지금 P 클래스 C8 뭐 이렇게, 발음이 좀 이상하긴 한데 죄송합니다. C8 뭐 이렇게 되는데, 본문은 지금 P 클래스 C2 이렇게 되어 있죠. 전부 다 앞에 P 태그가 C2라는 요 서식을 먹고 있어요. 네. 자, 요거를 우리가 기존에 지난번 영상에서도 했던 본문 크기가 txt 그리고 명조체인 bl 클래스를 사용해서 바꿔주면 본문이 아마 지정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전체 일괄 변환하면 대부분 다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요 p 클래스 c2를 마우스로 긁고 컨트롤 F, 윈도우는 컨트롤 F, 맥은 커맨드 F를 눌러줍니다. 지난번에 컨트롤 C, 컨트롤 F 이렇게 두 번 단계를 했었는데 이렇게 한 단계로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리플레이스 창에다가 p 클래스 txt 크기의 txt 그 다음에 명조의 bl 앞뒤로 큰 따옴표가 있는 거에 주의를 해 주십시오. 안 쓰면 큰일 나요. 그리고 이렇게 됐으면 리플레이스 올을 눌러 볼게요. 376개가 변경됐네요. 그죠? 아마 본문 단락이 376개 정도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북표 가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예쁘게 변경되어 있죠. 크기가 좀 가지런하고 줄 간격도 가지런해요. 그리고 이제 본문의 상징인 명조체로 지금 다 변경이 되어 있죠. 자, 코드비에서 이제 요것들 이 스팬 부분들은 이제 쓸모가 없어져요. 아무도 제가 소스를 쓸 때 워드에서 제공하는 기본 템플릿 서식에다가 제 나름대로의 서식을 마우스로 긁어서 적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저분하게 스팬들이 많이 붙은 것 같아요. 당시 제가 20대였었고 전자책을 하게 될 줄 몰랐죠. 소설가가 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망하고 이렇게 됐어요. 자, 여담이지만은 이 인디자인이 됐든 워드가 됐든 모든 작업물에 HTML을 내보내면 요 스팬들이 굉장히 많이 껴있는 게 보일 거예요. 기본 템플릿에 각자 이 서식을 적용하면서 이렇게 얽히는 경우인데, 좀 능숙하게 하시는 분들은 요것들이 굉장히 좀 깔끔하게 얼마 안 되게 떨어지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이 스팬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저희가 작업하는데 애로사항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그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각설하고 요 스팬 부분을 다 지워주면 되는데요. 쓸모없는 부분들을 이렇게 마우스로 긁은 다음에 커맨드 F나 컨트롤 F를 눌러주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밑에 리플레이스 창을 빈칸으로, 그래야 이렇게 지정된 파인드 창에 지정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지워주는 것처럼 될 거예요. 리플레이스 5를 눌러보죠. 자, 좀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태그가 쌍을 이뤄야 되니까 앞에 지워졌던 C1의 MBSP에 관련된 태그에서 쌍인 슬래시 스팬이 아마 걱정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런데 걱정 마세요. 북뷰를 한번 전화해 보면 당연히 뭐 에러가 뜨겠지만 픽스 오토매티컬리 자동 고치기를 누르시면 말끔하게 지워져요. 그리고 다시 북뷰로 가면 이상이 없어요. 자, 이렇게 정리된 게 보이죠? 그 다음 스팬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요 C0 여기까지 마우스를 긁고 커맨드 C, 컨트롤 F, 리플레이스 창을 여전히 비어있게 하고 리플레이스 올. 자, 북뷰로 가시면 또다시 전환하기 전에 야, 너 태그 안 맞아 이렇게 알려주죠. 자, 무시하고 자동 고치기. 자, 이제 C1 마찬가지예요. 긁고 컨트롤 F, 커맨드 F, 리플레이스 올은 비어있고, 자, 지워줬죠. 다시 북뷰로 전환 누르면 에러, 자동 고치기. 여기 또 하나 C1 있네요. 이것도 같이 지워줍시다.
자, 이게 가능한 이유는요, 시길은 나름대로 태그의 쌍을 맞추기 위해서 쌍이 맞지 않으면 지금처럼 날려주거나 아니면 드물게 슬래시 스페이나 슬래시 div 슬래시 p처럼 이제 자기가 맞춰주기도 하지만, 보통 앞에 있는 부분이 없어지면 뒤에 있는 슬래시 뒤에 있는 그 쌍 맞추는 태그들을 다 같이 자동으로 날려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게 필요한 부분만 남겨두고 할 수 있었어요. 일단 여기서 저장을 한번 해놓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사실은 이 영상이 지금 두 번째 찍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거 하다가 중간에 이게 날라갔거든요. 예, 그래서 저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이 됐으니까 제목 서식을 이제 지정해 봐야 되겠죠. 제목은 본문보다 한 단계 좀 크기가 큰 클래스가 있죠. txt1을 지정을 할 거고, 지금 보시면 이 본문이 좀 약해 보여요. 얇은 고딕으로 디폴트로 되어 있어서 얇아 보이는데, 이 친구를 좀 굵고 강하게 해야 되니까 굵은 고딕 폰트를 적용해야 됩니다. 굵은 고딕 폰트는 DM으로 아마 되어 있었을 거예요. 자, 바꿔보죠. 한 단계 큰 txt1 굵은 고딕인 DM. 자, 북페이스 보시면 좀 바뀐 게 보이죠? 밑에 있는 빈 태그는 좀 지워줍시다. 이제 지금 당장은 이제 쓸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거의 마지막 부분에 그 목차를 만들어야 되니까 p 태그를 h1 태그로, 제목에 있는 것들을 제목 태그요, 요거는 h1으로 바꿔줍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완료됐어요. 이제 첫 번째 소설은 완료됐으니까 두 번째 소설, 요 넥타이를 찾아서 이동해 보도록 하죠. 자, 요 파인드 창에다가 빈 넥타이를 입력해 봅시다. 그리고 파인드, 다른 거 누르시면 안 됩니다. 파인드예요. 네, 두 번째 소설 요 나왔죠. 아까 제목처럼 서식을 없애줘요. h1 dm, 아까 이걸로 한다고 했죠. h1 마찬가지로 h1. 위아래에 있는 요 쓸모없는 것들을 일단 지워줍시다. 지금은 모르셔도 돼요. 나중에 다 보게 될 거예요. 다시 한번. 슬래시 스팸 지워줘야겠네요. 짝을 이루면 안 되겠죠? 전자책, 사실 뭐 전자책 코드 조판, 전자책을 만든다는 거는 이런 부분입니다. 쓸데없는 태그들은 지워주고, 이미지를 거기 놓아주고, 그 다음에 가끔가다 이제 위치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내용이 이제 뒤섞여서 그런 것들을 위치를 잡아줘서 제자리에 넣어주고, 그게 대부분의 전자책 만드는 작업의 주요 프로세스 1순위 겁니다. 자, 다음 제목 가기 전에 이제 요것들 분리해 준다고 그랬죠. 각각의 내용 맞게. 첫 번째는 포르말린, 두 번째 넥타이, 세 번째 사목한 건지 모습, 이렇게 소설 3개에 따라서 분리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분리할 때 요게 자동으로 좀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요 novel.html을 이름을 바꿔줘요. 섹션 0001 4자리입니다. 그리고 대문자 소문자에 주의해 주시고요. 자, 넥타이라는 제목, 두 번째 소설 제목 위에 커서가 깜빡하게 해두고 스프레 커서를 눌러주면 섹션 2번이 생성된과 동시에 거기에부터 넥타이부터 시작하는 요 내용 구문이 됐죠. 예. 자, 이 두 번째 소설에서 크게 변경될 부분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미 본문도 바꿔줬고, 우리가 가서 제목도 이렇게 해줬어요. 일단 다음번 작업을 위해서 요 h1 클래스 이 부분을 컨트롤 C, 커맨드 C로 복사를 해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설 사막한 건데 누워서 여기로 이동을 한번 해보죠. 아까와 마찬가지로 파인드 창에 사막 파인드 누르면 나오죠. 세 번째 소설. 자, 위아래에 쓸모없는 태그들을 지워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넥타이 때와 마찬가지로 스플릿 커서를 눌러줍니다. 자, 이번에는 근데 여기 위에 있는 여기 있는 요 스플릿 커서 메뉴를 누르지 않고 단축키를 써볼게요.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커맨드 엔터, 윈도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컨트롤 엔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목이니까 마찬가지로 아까 복사해온 요 h1 클래스 tx1 dm 이렇게 바꿔줍니다. 깜짝 놀랐네요. 앞에 h1이니까 뒤에 h1을 해줘야 되겠죠. 예, 저도 가끔씩 이런 실수를 합니다. 자, 이제 보시면 뭐 어느 정도 얼추된 것 같아요. 그죠? 예. 좀 저장을 한번 하고요. 저장은 요거 눌러도 되지만 커맨드 S나 컨트롤 S 누르셔도 됩니다.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제목하고 본문이 좀 너무 좀 붙어 보이죠. 그죠? 예, 이거를 좀 띄었으면 좋겠어요. 띄는 방법은 이렇게 빈 태그를 p 태그를 붙여서 이렇게 띄는 방법도 있긴 한데 이런 게 없어도 예, 띄게 떨어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CSS에서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본문 말고 제목에 붙였던 크기의 클래스는 요 txt1이었었어요. 폰트 사이즈는 1.2m 뭐 이렇게 돼 있고, 자, 여기서 요 수치 중에서 하나를 바꾸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됩니다. 요 마진 바텀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0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2em으로 바꿔봐요. 예. 그리고 북부에서 한번 봅시다. 어때요? 떨어져 보이죠? 예. 밑에 아무것도 없는데. 예. 요 마진 바텀은 전 시간에도 설명드렸겠지만 마진 여백 중에서 아래쪽 여백을 예, 지정을 해 주는 겁니다. 예. 마치 줄거리 코드를 두 개 한 것처럼 이제 보이도록 하죠. 뭐 다른 말이지만 저희 회사 컴퓨터 관련 도서 중에도 이렇게 단락간의 간격을 자동으로 좀 벌릴 때 이 마진 바텀에다가 수치를 줘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요. 이제 목차 만들기를 해보죠. 아까 우리가 이 제목에다 다 h1 태그를 다 붙여놨죠. 자, 그러니 여기 있는 Generate Table of Contents 버튼 누르면 h1 태그로 되어 있는 요것들이 다 보일 겁니다. OK를 누르면 목차는 완성될 거예요. TOC NCX에서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예. 그리고 서지 정목, 메타 에디터, 제목, 라이프, 작가, 당연히 저죠. 예. 그리고 언어 설정, 한국어. 자, 이 정도만 하셔도 지금은 될 거예요. 그리고 저장 한번 하시고요. 최종적으로 에러 체크,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예. 에러 체크를 한번 눌러봅시다. 깨끗해요. 저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문제가 있다고 싶으면 그 문제되는 부분을 찾아서 고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추가로 11에서 기능 하나를 좀 알려줄게요. 이 영상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요 스타일에 있던 모든 클래스를 다 쓰진 않았어요. 예. 근데 이거를 그대로 남겨두면 나중에 우리가 수정하거나 아니면 그럴 때 좀 복잡하게 보일 거예요. 이거 내가 이 클래스 썼던가 안 썼던가 아마 복잡하게 보일 것 같아서 C1에서는 그래서 이 사용하지 않는 클래스를 지워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거를 쓰면은 나중에 수정할 때나 할 때 되게 편하겠죠? 자, 어디 있느냐? 여기 툴. 그래서 delete, unused, stylesheet, 클래스. 사용하지 않는 클래스 지우기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눌러보시면 예. 이렇게나 많이 안 썼어요. 기존에 하던 게. 예. 이 제공하는 CSS는 여러 가지 걸 상정을 해서 많이 좀 집어넣어서 아마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delete 눌러주시면 요 설명문 빈 거 설명문 남죠. 예. 왜냐면 설명문에 위에 달려있던 클래스가 모두 지워졌기 때문에요. 그죠? 자, 많이 지워졌어요. 예. 자, 그때 보시면 코퍼 고딩체 가장 얇은 아마 DL이라는 걸로 아마 돼 있었을 거고요. 우리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명조체하고 굵은 고딕체는 썼어요.
근데 코프업 도듬 라이트처럼 라이트가 지정되어 있는 얇은 코딕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죠. 그래서 CSS에서는 요 사용하지 않는 DL이라고 고딕체 가장 얇음을 지정했던 클래스를 지워주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요 폰트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쓰지 않은 폰트가 하나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요 코프업 도듬 라이트 OTF 요게 폰트를 안 썼어요. 그러니 용량 문제를 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 친구를 좀 줄여줍니다. 지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 폰트를 폰트 페이스에서 선언했었는데 이제 폰트 자체도 없고 클래스도 없으니 필요가 없겠죠. 요 폰트 페이스 선언문도 지워줍니다. 자, 저장 한번 하고요. 다시 한번 요 이버베어 체크를 해봅니다. 이상이 없죠? 자, 이제 다 정말 완성해요. 이대로 그 단말기에 넣어서 최종 테스트 해보면 완성이 됩니다. 자, 근데 영상 초반에 이제 저희가 구글 독스에서 HTML 내보내는 거 기억하시죠? 근데 요 메뉴에서 아마 어쩌면 반가우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요걸 보셨을 거예요. 이폼 내보내기 보셨죠? 구글 독스에서도 이폼 내보내기가 됩니다. 아까 HTML 다운받을 때도 집합축된 형태를 받았죠? 기억나시죠? 너무 열심히 실습해서 기억이 안 나시면 영상 처음 보시면 아마 볼 거예요. 이펍은 HTML과 그 밖의 파일들을 압축한 거라고, 집합축한 거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었어요. 첫 번째 영상에서부터. 그러니까 양자 간의 호환이 되는 건 당연하겠죠. 웹페이지로 내보낼 수 있으면 그걸 압축하기만 하면 되니까요. 자, 그래서 파일, 요 구글 독스에서는 요 이펍 내보내기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안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 파일, 다운로드, 이펍 출판물로 한번 내보내 볼게요. 자, 파인드 창에서 열어보면 노베.좀 이펍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그대로 쓸 수 있느냐?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계에서 한번 열어봅시다. 열어보면 오픈 한번 눌러볼게요. 그래서 다운로드 노베.이펍 그러면 에러가 먼저 떠요. 쇼 디테일을 보시면 뭔지 모르겠지만 ncx 파일이 없다, 목차 파일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밖에도 많은 문제가 불러온 요 파일에 있습니다. 자, 컨텐츠 OPF를 먼저 볼게요. 보시면 이 부분이 있어요. 뭐냐, 버전이 3.0으로 되어 있어요. 방금 전에 우리가 구글에서 이펍으로 직접 내보낸 건. 자, 근데 우리가 방금 전까지 이제 실습해서 요 것들은 기본적으로 2.0. 우리가 사용하는 시기 0.87 버전은 기본적으로 2.0을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현재 한국을 비롯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지금까지 쓰는 것도 2.0입니다. 3.0, 이펍 3.0 플랫폼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 실습 영상에 쓰는 요 시길 버전도 2.0을 주로 지원하는 0.87 버전을 쓴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0.3 버전을 불러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이시죠? 아까와 똑같죠? 요것들을 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것들을 정리를 하고 한국에서 맞게 0.2 버전으로 또 태그도 변경해 주셔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굳이 그럴 바에야 어차피 작업은 똑같은데 더 골치 아프게 하지 마시고 이폼 내보내기 말고 요 HTML 내보내기로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담이지만 요 구글 독스 말고 애플 컴퓨터를 사시면 제공하는 페이지스 프로그램인 게 있어요. 여기서도 이펍 내보내기가 있어요. 근데 이 녀석도 이펍 3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시기에서 여전히 불러와서 매만질 필요가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보시길 인디자인에도 이펍 내보내기 기능이 있습니다. 왜냐? 당연히 HTML 내보내기 기능이 있으니까요. 그걸 압축만 하면 이펍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펍 내보내기보다 HTML을 내보내서 시기에서 이렇게 조정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가지 기타 문제가 있으니까요.
자, 정리해 보도록 하죠. 오늘은 이 워드 파일을 가지고 HTML로 가공을 해서 전제책을 만드는 실습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시기를 이용해서 클래스 서식을 지정해서 책을 만드는 과정을 밟아봤죠. 한글 워드를 사용하는 출판사나 작업자분들에게는 아마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진행할 실습에서는 출판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판 프로그램인 인디자인으로 HTML 내보내고 그걸 또 실기해서 조정해서 작업하는 영상이 올라갈 겁니다. 다만 지금까지하고 달리 인디자인 파일은 실제 판매하는 도서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실습 데이터로는 제공해 드릴 수가 없어요. 아쉽지만. 그래서 다음번 영상부터는 제가 참치에 채쇼 하듯이 인디자인 파일로 만드는 방법을 보는 영상으로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그 외에 궁금한 점들은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아니면 이메일로 이제 보내주시면 제가 시간 날 때마다 확인하고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